함께 올리버 언적 나색수학의 쌤 BK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출발해 볼까요? 자, 이번 시간은 소단원 확인 문제를 통해서 연립 1차 부등식에 대해서 복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자, 1번 문제부터 빠르게 한번 풀어볼 건데, 자, 1번 문제 내용들이 다 보면 결국에는 이런 내용이지. 요거 풀고 요거 풀어서 둘의 공통부분 찾아내는, 요거 풀고 요거 풀어서 둘의 공통부분을 찾아내는 그런 문제인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차례로 녹색 부분으로 표시된 녀석을 풀어내는 거야. 4-x, 2x-5 되어 있으면 x를 우변으로 이항하고 마이너스 5를 좌변으로 이항해서 정리해 보면 9보다 더 크다. 뭐가? 3x가. 그러면 3을 나눠줘서 x는 우변에 써야지. x는 3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지? 자, 주황색도 똑같이 풀어봐야지. 2x 더하기 1에 x 더하기 7이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분배해서 2x 더하기 2, x 더하기 7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좌변으로 이항, 우변으로 이항 해주면 되는 거지, 그지? x는 x보다 크다. 뭐가? 5가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야. 이 둘을 수직선상에 표시를 해서 공통부분을 찾아내면 되는 거야. 3보다 크다. 이렇게 쓰지. 그리고 5보다는 작다. 5보다는 작다. 그랬을 때 공통부분은 어디가 되냐면 3부터 5까지. 여기가 공통부분이 되겠네. 따라서 답을 쓸 때 어떻게 쓰면 돼? 요거를 식으로 써주면 되는 거지. 3보다 x는 더 크고 5보다는 작아. 이런 식으로. 되겠지? 똑같은 거 한번 해볼까? 자, 2번 이렇게 분배해주면 되는 거지. 15-3x보다 크거나 같아. x 플러스 7이. 그러면 우변으로 3x, 마이너스 3x를 이항시켜주고 7을 좌변으로 이항해보면 8보다 크거나 같다. 뭐가? 4x가. 정리되지, 그지? 그러면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자, 마찬가지 주황색을 풀어보면 x-2보다 크거나 같아. 2x가. 그럼 x를 우변으로 이항시키면 양수를 만들 수 있지, 그지? 이렇게 해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구나 하는 걸 찾아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수직선을 이렇게 그어서 위에서 구한 공통 부분을 찾아내면 되는데 마이너스 2가 왼쪽,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색칠하고 오른쪽을 그리면 되지, 그지? 자, 녹색으로 2보다 어때? 또 크거나 같다 돼 있으니까 색칠한 다음에 오른쪽을 그려주면. 그러면 지금 이렇게 공통 부분은 이렇게 두 선이 같이 지나는 부분이 공통 부분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오른쪽 부분이 공통 부분이 된다. 따라서 답을 써보면 x는 2보다 어때야 돼? 크다라는 답을 찾을 수가 있겠지. 자, 내려가서 3번 문제도 풀어볼게. 자, 3번 문제도 한번 보면 똑같은 문제지 뭐. 요거 풀고 요거 풀어서 공통 부분. 요거 풀고 요거 풀어서 공통 부분.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자, 녹색 펜으로 한번 풀어볼게. 우변으로 이항, 좌변으로 이항.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정리한 게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아. 뭐가? 2x가. 그러면 x에서 2를 나눠주면 양변을. 그러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부등식을 찾을 수가 있겠지, 그지? 주황색도 한번 해보면 4x 우변으로 이항해주는 거지. 색깔 바꿔야지. 우변으로 이항해주면 4x는 뭐보다 크다라고 되는 거지. 4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네, 그지? x는 1보다 크다. 공통 부분 찾아내는 거지. 쭉 그어서 마이너스 2보다 어때야 돼? 작거나 같다니까 방향 잘 생각해야 돼. 작거나 같다야. x가 작거나 같아. 주황색 가지고 1보다 어때야 돼? x가 더 커야 돼. 둘의 공통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겹쳐지는 부분을 찾는다고 생각하면 편하지, 그지?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 없네. 해가 없네. 겹쳐지는 공통 부분이 없다. 해가 없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됐지? 4번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
자, 마이너스 7x 20을 우변으로 이항시켰다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28이 될 거야. 자, 그러면 양변을 마이너스 7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때 부동호 방향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반대로 바뀐다라는 거 주의하면서 계산을 해야 돼. 이렇게 나와. 주황색. 4분의 또는 옆에 2분의 이런 식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야? 곱하기 4를 해줘야지 분모의 숫자가 없어질 거야. 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그거를 계산하면서 정리를 해보면 x-12는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러면 마이너스 x를 좌변으로 마이너스 12를 우변으로 이항해주면 돼. 그러면 3x는 크거나 같아 12보다. 그러면 x는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답을 찾을 수 있지? 그럼 각각 찾아낸 것을 수직선을 그어서 공통부분만 찾아내면 끝. 계속 똑같은 소리 하지, 그지? 4보다 어때? 작거나 같다 왼쪽. 자, 이 오른쪽에 있는 주황색도 4보다 어떻다는 거야? 크거나 같다. 겹쳐지는 부분이 어디야?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여기지. 즉 x가 얼마일 때? x가 4일 때가 공통부분이 된다. 그래서 3번처럼 해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4번처럼 이렇게 하나의 값이 연립 부등식의 해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 자, 연립 1차 부등식 어때? 생각보다 풀만하지, 그지? 이게 계속 풀다 보면은 쉽게 받아들여지는 부분이거든, 아직까지는. 그래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면서 연습을 했으면 하는 파트다, 알겠지?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될 거야. 자, 요런 문제 2번 봐봐. 요렇게 나눠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지, 그지? 쌤이. 결국에는 녹색으로 표현한 부분과 주황색으로 표현한 부분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라서 요렇게 식이 표현되어 있다 하더라도 얘는 결국엔 뭐라고 했냐면 녹색으로 표현된 부분과 주황색으로 표현된 부분의 연립이다. 즉 연립 1차 부등식이 된다라고 했던 거죠. 맞지? 그러면 푸는 방법은 앞에서와 똑같아. 이렇게 각각 구한 다음에 공통 부분 찾으면 끝. 해보자. 좌변으로 이항. 그럼 마이너스 11 4x 4를 나눠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4분의 11 이런 식으로 분수가 나올 수도 있긴 하네, 그지? 자, 주황색 들고 4x 남기고 4를 우변으로 이항. 그러면 9가 되나? 4를 나눠주면 4분의 9 이렇게 여기도 분수가 포함된 식으로 나오네. 수직선 긋고 마이너스 4분의 11 여기 있겠네. 그거보다는 어때야 돼? 거나 같다 색칠한 다음에 오른쪽으로 보면 돼. 4분의 9는 아마 이쪽에 있을 거야. 4분의 9 표현한 다음에 작거나 같다 이렇게 색칠하고 왼쪽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두 선이 지나가는 요 부분이 공통 부분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와 여기 사이가 결국에는 내가 찾고 있는 공통 부분이야. 그걸 답으로 적어보면 마이너스 4분의 11보다는 크거나 같고 색칠되어 있으니까 4분의 9보다는 작거나 같아. 이렇게 답을 찾을 수 있겠지. 됐지? 자, 요 2번 문제도 똑같이 푸는 거야. 이거와 이거를 동시에 만족해야 돼. 그러면 왼쪽처럼 이렇게 왼쪽에서 푼 것처럼 연립방정식으로, 연립부등식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굳이 표현할 필요가 없겠지. 그냥 여기서 바로 풀어버릴게. 녹색 펜 들고 2x-2 x 플러스 8 요걸 우선 푸는 거지. 그지? 조금이라도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쌤이 요런 표현, 왼쪽에서 요 표현을 쌤이 생략한 거야. 상관없어, 그래도.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자, 주황색 펜 들고 주황색 부분을 계산하면 되는 거지. 계산해보면 x 플러스 8 한 번 더 적고 계산하자. 보기 좋게. x를 좌변에서 우변으로, 마이너스 1을 우변에서 좌변으로 이항을 시켜주는 거야. 그러면은 9보다 크다 3x. 3을 나눠주면 되니까 3보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고 나면 이제 또 똑같은 짓 수직선 쭉 긋고 10보다는 어때야 돼? 작거나 같다 하니까 색칠해서 왼쪽 3보다는 크다 나오니까 3보다 색칠하지 말고 오른쪽 겹쳐지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이 되겠지, 그치? 두 선분이 다 지나가는 부분까지. 근데 여기는 뽕 비어 있고 여기는 색칠이 되어 있으니까 색칠 해준 다음에 요 사이가 되겠네. 그럼 요 사이 부분이 답이 될 건데 그건 어떻게 쓰면 돼? 3보다는 어때야 돼?
크고 10보다는 어때야 돼?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좀 풀만했지. 자, 이제 문제 3번을 풀어볼게. 문제 3번의 1, 2번은 좀 간단한 절대값이 포함된 부등식이거든. 자, 한번 보자.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하냐면 우선 예를 한번 들어볼게. 이런 문제 풀기 전에 우리가 그때 뭐 x가 2보다 작다 이런 거 풀어봤었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x에게 2보다 작고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했었지, 그제? 그 이유가 뭐냐면 요 녀석의 뜻 자체가 절대값 x 빼기 0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 녀석은 의미 자체가 0과 x 사이 거리라는 뜻이야. 그지? 그래서 수직선을 그려서 봤을 때 0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0과 x 사이의 거리가 어때야 되는 거야? 2보다 어때? 작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여기서 거리가 2인 점을 찾아보면 2. 또 왼쪽으로도 2 떨어진 거 있겠지? 마이너스 2. 그지? 그거보다 어때야 돼? 작은 부분. 여기 쌤 빨간색으로 칠하는 요 부분에 x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고 그거를 우리가 식으로 나타낸 게 x는 어디 있어야 된다? 2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2. 그러니까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지. 그지? 그러면 지금 이 문제도 이렇게 봐봐. 쌤이 이걸 이렇게 써볼게. 동그라미의 절대값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되면 지금 오른쪽을 좀 왔다 갔다 비교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면 되는데 결국에는 동그라미는 뭐와 뭐 사이에 있어야 된다? 7과 마이너스 7 사이에 있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풀 수 있겠지. 근데 동그라미가 뭐였냐면 2x-5였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럼 양변에다가 플러스 5, 플러스 5, 플러스 5 똑같은 수 5를 더해줘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마이너스 2, 2x, 12 이렇게 될 것이고 또 나누기 2, 나누기 2, 나누기 2 하더라도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뀌기 때문에 마이너스 1, x, 6 이런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야. 되겠어? 자, 오른쪽 문제도 이 문제를 먼저 한번 풀어보고 하면 될 것 같은데 x가 뭐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것 뜻 자체가 아까 얘기했었지. 이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거의 뜻은 여기 써놨으니까 이렇게 그냥 활용할게. 0과 x 사이의 거리라는 뜻이야. 즉 0과 x 사이의 거리가 1보다 어때? 크거나 같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수직선을 그렸을 때 0을 기준으로 거리가 1인 녀석 오른쪽에 있겠지? 왼쪽에도 있을 거야. 근데 그 거리가 어때야 된다고? 1보다는 더 어때야 된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 말은 여기가 돼도 되고 그거보다 더 커야 돼. 여기가 돼도 되고 더 커야 돼. 이런 뜻이 되어서 x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x는 우선은 x는 1보다는 더 커야 되고 그지? 그리고 x는 마이너스 1보다는 더 작아져야 되는. 그러니까 이 왼쪽 오른쪽으로 뻗어나가는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야. 그럼 이거를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보면 절대값 뭐 동그라미라고 하자. 그게 1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 거리가 1보다 멀다라는 거기 때문에 동그라미가 1보다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동그라미가 마이너스 붙인 값보다는 왼쪽에 있어야 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지. 따라서 이거 동그라미에다가 3-x를 넣어서 써보면 이렇게 또는 3-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나는 x의 범위를 구하고 있으니까 우변으로 이항, 자는 좌변으로 이항, 우변으로 이항, 좌변으로 이항 해서 정리해보면 1이 넘어왔기 때문에 2가 될 것이고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또 넘어갔기 때문에 4보다 크거나 같아 x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요게 답이 된다. 되겠어? 그래서 요런 문제 절대값이 한 개가 포함되어 있는 문제는 웬만하면 요런 느낌으로 요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요걸 좀 정리해주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x가 절대값 x가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으면 요거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 a보다 작고 또 마이너스 붙인 녀석보다 크다. 즉 사이에 있다라고 생각해서 풀어야 되는 거야. 만약에 절대값 x가 어떤 숫자보다 더 크다라고 나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x가 요 a보다 오른쪽에, 그러니까 더 큰 경우이거나 또는 x가 마이너스 붙인 녀석보다는 더 작은 부분에 있어야 된다. 위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정리하고 3번, 4번 문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자. 자, 3번, 4번 문제가 너희들이 너무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긴 하거든. 근데 몇 번 풀다 보면은 분명히 되게 쉽다라고 느낄 만한 정도의 문제야. 그렇기 때문에 꼭 이해를 하고 많은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 그런 유형이야. 자, 이런 문제는 우리가 지난 예제나 문제 5번을 풀어봤듯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절대값을 없애야 돼. 기본적으로 첫 번째 생각이 절대값을 없애야 돼. 절대값은 어떻게 하면 없어지냐면 요걸 이용해야 되지. 절대값 a라는 것은 절대값이 요 안에 있는 절대값 속에 있는 녀석이 양수이거나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네.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절대값이 어떻게 벗겨지냐면 그냥 자기 자신으로 나와져. 근데 그 안에 숫자가 음수일 때는 어떻게 해서 마이너스를 붙여서 절대값이 없어진다는 거야. 이렇게 절대값이 있는 식은 절대값 속에 있는 절대값 속에 있는 요 숫자가 양수가 되거나 음수가 될 때 각각 다르게 절대값이 없어진다라는 걸 기억하면 돼. 이런 식으로. 음수일 때 마이너스 붙여서 양수를 만들어주는 거지. 그치? 이거를 이용해서 절대값을 없애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지금 절대값 기호가 총 몇 개 있냐면 하나, 둘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절대값 속에 부호를 결정해주는 기준이 두 가지가 존재한다라는 거야. 그 기준이 어떻게 됐었냐면 마이너스 1 그리고 3이 된다는 거 너희들 알고 있지? 그지? 그러면은 전체 숫자를 이렇게 수직선으로 나타냈을 때 마이너스 1과 3을 기준으로 이 절대값들이 다르게 풀려진다라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는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있는 경우, 두 번째는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있는 경우, 세 번째는 3보다 오른쪽에 있는 경우, 이런 식으로 나눠서 문제를 풀게 된다는 거지. 한번 풀어보고 또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게. 첫 번째 경우, x가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은 경우의 문제를 풀 수가 있어. 자, 이런 경우에는 위에 있는 요 절대값 있지? 요 절대값과 요 절대값이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봐야 돼.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본다는 말은 뭐냐면 왼쪽에 있는 식 있지? x 플러스 1 있잖아?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봐야 된다는 거야. 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 즉 이런 경우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숫자 하나를 그냥 아무렇게나 뽑아가지고 대입해서 생각하는 게 좀 편하거든? 마이너스 1보다 작다 하니까 마이너스 2 같은 거를 너희들이 생각해내서 여기다 대입을 해보는 거야. 쓱 하고 대입해보면 부호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음수가 되지. 그죠? 또 x 마이너스 3 있지.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 녀석에다가도 한번 쓱 대입해보는 거야. 쓱 대입해보면 어떻게 돼? 음수가 돼. 즉 절대값 속의 부호가 둘 다 음수가 되니까 위에 있는 저 식은 주어진 좌변 식은 어떻게 되냐면 절대값이 풀어지기 때문에 절대값이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풀어진다고 했었지, 그지? 이렇게 마이너스 붙여서 이렇게 풀어질 거다. 그리고 옆에 요거는 그대로 있겠지, 그지? 그러면 요걸 정리해서 적었을 때 마이너스 2x 그리고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2 5. 자, 이항해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3보다 2x.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아.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야. 근데 이 경우에 지금 보면 x가 마이너스 1인 경우에 x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이런 경우에만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공통 부분을 찾아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공통 부분을 찾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수직선을 그려가지고 공통 부분을 찾지. 그래서 마이너스 1은 여기 있을 거고 마이너스 2분의 3은 더 왼쪽에 있을 거니까 5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고 두 부분이 겹쳐지는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네. 그치? 그렇기 때문에 답을 어떻게 적어줘야 돼? 첫 번째 경우의 답은 마이너스 2분의 3보단 크고 1보단 마이너스 1보단 작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자, 이제 한 개 한 거야. 첫 번째 경우. 맞아? 이제 뭐 해야 돼? 두 번째 경우 가야지. 두 번째 경우. 어떤 경우야?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x가 3보다는 작아야 되는데 지금 첫 번째 경우 볼 때 마이너스 1을 포함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다가 포함을 시켜줄게. 그치? 자,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절대값 속의 부호를 따져봐야 돼. x 플러스 1의 부호와 x 마이너스 3의 부호를 따져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얘 부호를 결정할 때 예를 들어 생각하면 좋다고 했었지. 얼마를 예를 들까?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뭐 0 같은 거 생각하면 되겠냐? 0을 살짝 대입해봐. 양수야 음수야? 얘는 양수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지. 여기도 0 대입해봐. 양수야 음수야? 음수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지. 맞아? 그래서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는 주어진 식을 정리해보면 왼쪽에 있는 이 식은 양수기 때문에 절대값 부호가 어떻게 돼? 절대값을 풀 때 부호를 바꿀 필요가 없지, 그지? x 플러스 1 그대로 나오게 되는 거야. 근데 오른쪽에 있는 요 x 마이너스 3은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정리해줘야 된다. 그리고 5는 그대로 적어줘. 됐지? 그러면 정리해서 적었을 때 x가 우선은 없어져 버리네. 그리고 4가 나오고 4는 5보다 크다. 얘는 어떤 명제야? 항상 참인 명제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맞아? 어떤 경우에? 요런 경우에는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있는 경우는 항상 참이 되어요 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둘 사이의 공통 부분을 찾아보면 어떤 결과를 받을 수 있어? 항상 참이다. 이 경우는 그러니까 저 위에 적혀져 있는 저 부분이 항상 참이 되는구나 라고 적을 수 있어서 이 부분이 답이 된다. 되겠지? 자, 세 번째 경우도 해보자. 세 번째 경우. 이번에는 x가 3보다 클 때인데 3보다 크다라고만 하게 되면 여기도 3이 포함이 안 돼 있고 위에도 여기야 여기 여기도 3이 포함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되니까 여기에다가는 3을 포함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포함한 경우 이렇게 해야 모든 경우를 따져보는 거가 되는 거지. 실수 전체를 따지게 되는 거니까. 그럼 이런 경우에 우리가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3이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고 그거 하는 방법은 똑같아. 얘를 하나 들어서 대입해 보는 거야. 3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니까 3을 대입해도 되지만 완벽하게 4를 대입해 버리자. 4 싹 대입해 버리면 어떻게 돼? 양수 되지. 4 대입하면 어떻게 돼? 얘 양수 되잖아. 그러니까 둘 다 양수기 때문에 절대값을 그냥 자연스럽게 풀어내면 되겠군.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주어진 식은 어떻게 돼? 왼쪽은 그대로 풀어. x 플러스 1. 오른쪽도 그대로 절대값을 그냥 없애주면 된다는 거. 그치? 그러면 2x 마이너스 2는 5보다 작거나 같아. 2x는 7보다 작거나 같아. 그럼 x는 2분의 7보다 작거나 같아. 그냥 이게 답이다라고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앞에서 했었잖아. 이거인 경우에 얘가 나온 거니까 둘 사이에 뭐를 찾아야 돼? 공통 부분을 찾아야 돼. 공통 부분을 찾아보면 수직선을 그려서 찾는 게 제일 좋지. 3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2분의 7은 3.5지 그지? 2분의 7은 그러면 요 5보다는 작거나 같다 하니까 색칠해서 왼쪽. 그러면 결국에는 요 사이는 여기가 되네. 그리고 이게 포함하는 경우 포함하게 되니까 여기도 색칠을 해줘서 이렇게 될 거야. 이걸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는 거야? 식으로 쓰면 3보다 x가 크거나 같고 2분의 7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런 답을 찾을 수가 있어. 그래서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세 번째 경우를 다 따져봤더니 각각 어떻게 나온다? 이걸로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이 모든 경우를 합한 게 답이 될 거고, 그 모든 경우를 합한 경우를 적어보면, 적기 위해서 우선은 수직선을 그려서 한번 나타내보자. 수직선을 쭉 그려서 나타내 볼 때,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고, 1보다,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두 번째 게, 3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그리고 3보다는 또 포함해서 크거나 같고, 2분의 7보다는 또 작거나 같다. 그럼 이 모두를 합한 부분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빠지고 포함되고, 빠지고 포함되고, 2분의 7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색칠 아니구나. 여기는 색칠 아니고, 오른쪽은 색칠. 그 말이 뭐야? 결국엔 마이너스 2분의 7보다는 커야 되고, 다시 2분의 3보다는 커야 되고, x가 2분의 7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돼 라는 결론을 찾을 수가 있겠다. 자, 풀이 과정이 굉장히 길지. 쌤이 상세하게 설명하느라고 이렇게 길게 설명을 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서 식의 형태를 보고 마이너스 1과 3, 즉 기준이 되는 숫자를 찾은 다음에 왼쪽, 가운데, 오른쪽 세 경우로 나눠서 각각의 답을 구한 다음에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공통 부분, 그지?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공통 부분,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공통 부분을 찾은 다음 어떻게 하는 거야? 맞무리로 이렇게 모두 합한 영역을 답으로 구하면 되는 그런 유형의 문제인 거야. 자, 밑에 있는 4번 문제도 한번 해볼게. 좀 길어지긴 하는데 똑같다. 이번엔 좀 생략하면서 빨리빨리 한번 풀어볼게. 자, 결국에는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나와 있을 때 기준값을 구하는데 얘는 0이 될 거고 얘는 얼마 될 것 같아? 얘는 4가 될 것 같지, 그지? 자, 첫 번째 경우부터 이제 따져서 정리를 하는 거야. 첫 번째 경우부터. 자, 요 경우에서 나오는 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와 x가 0보다 작은 경우로 나눠지겠지, 그지? 요거 경우에는 4-x가 0보다 큰 경우와 4-x가 0보다 작은 경우가 될 텐데 요걸 식을 정리해서 적어보면 4보다 작거나 같고 x가 그리고 4보다 x가 큰 경우로 나눠질 거야. 그럼 요거를 수직선에 나타내서 한번 표현해 보자는 거야. 자, 왼쪽에 있는 이 녀석을 쌤이 초록색으로 한번 나타내 보면 0을 기준으로 왼쪽인 경우와 0을 기준으로 오른쪽인 경우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지. 두 개로. 자,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녀석을 주황색으로 나타내 보면 4를 기준으로 어떻게 돼? 포함하고 왼쪽인 경우, 포함하지 않고 오른쪽인 경우 이렇게 나오지. 맞아? 그러면 두 부분을 정확하게 나누는 경우가 결국에는 0과 4인데 요거를 좀 위에 있는 문제보다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게 0보다 작은 경우지. 여기 0보다 작은 경우와 지금 4를 포함하고 왼쪽인 경우의 교집합이 공통 부분이 여기야, 여기. 그래서 그거를 첫 번째로 조건으로 나누는 거지. 두 번째, 파란색으로 할게. 0을 포함하고 큰 경우와 방금 4를 포함하고 작은 경우로 나누게 되면 가운데 부분이 어디야? 공통 부분이 여기가 되지.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게 x를 0을 포함한다라는 거. 이렇게 4를 포함한다라는 거. 둘 다 는을 포함을 시켜서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빨간색으로 해볼게. 4를 포함하지 않고 오른쪽인 경우와 0을 포함하고 오른쪽인 경우의 교집합이 어디야? 여기가. 결국에는 세 번째 경우가 4보다 큰 경우. 이렇게 세 개의 경우로 나눠서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경우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면 위에 요 첫 번째 요 식과 요 두 번째 절대값 속의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 판단할 수가 있지? 음수가 되고 음수가 된다는 걸 판단할 수가 있어. 아니네. 음수가 되고 얘는 양수가 되나? 양수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 봐봐. x는 이렇게 될 거고 4-x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양수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지? 0보다 작으면 맞지? 마이너스 1 같은 거. 마이너스 1 같은 거를 쓱 대입해 보면 어떻게 돼? 플러스 5 되니까 양수 되지. 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숫자를 살짝 대입해서 그거를 부호를 결정하는 게 좋아. 그러면 주어진 식은 어떻게 바뀌느냐? 이렇게 바뀐다. 마이너스 x 플러스 양수니까 4-x는 그대로
그리고 6. 이걸 풀어내면 되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4, 6. 자, 마이너스 2x를 우변으로, 6을 좌변으로. 그럼 마이너스 2, 2x. 따라서 마이너스 1, x. 이렇게 나올 거야.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경우에 이거를 구한 거기 때문에 둘의 공통 부분을 찾아서 적어줘야 된다. 공통 부분을 찾기 위해서 수직선 삽 그려서 0보다 작은 범위, 마이너스 1보다 또 작은 범위. 공통 부분은 여기. 따라서 답이 어떻게 되는 거야?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는 게 첫 번째 식이, 첫 번째 경우의 답이 된다는 거야. 자, 이번에 두 번째 경우도 한번 해볼게. 두 번째 경우에 x는 0보다 크다가 되기 때문에 x가 절대값 속에 있는 x가 양수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지, 그지? 그리고 4-x도 한번 숫자를 살짝 대입해서 정리해보면 숫자 얼마 대입할까? 한 3 같은 거 대입해보면 양수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지? 둘 다 양수가 된다라는 거는 주어진 식이 어떻게 바뀐다는 거야? 절대값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풀어지면 된다라는 건데 x가 소거돼서 4가 6보다 크다라는 말이 나와. 근데 이거는 항상 어떤 거야? 거짓이 되지. 그래? 항상 거짓이야. 0과 4 사이에 있을 땐 항상 거짓인 값이 나와. 따라서 여기는 공통부분을 찾아보면 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자, 세 번째 경우도 한번 가보자. x가 0보다 커지는 건 맞고 4-x는 어떻게 될까? 슬쩍 대입해보라 했지? 4보다 큰 숫자 5 같은 거 대입해보면 어떻게 돼? 음수되지. 그래서 뒤에 있는 녀석은 마이너스를 붙여줘서 정리해야 되는군 생각할 수 있는 거야. 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x 그리고 6보다 크다. 그럼 계산하면 2x 마이너스 4는 6보다 커. 4, 마이너스 4를 우변으로 이항하지. 2x는 10보다 커. 따라서 x는 5보다 크다 나오는데 그냥 이거가 답이야 라고 하지 말고 이거와 이 녀석의 공통 부분을 찾아내야 된다. 까먹으면 안 돼. 그래서 수직선을 쓱 그리고 4와 5를 나타낸 다음에 자, 첫 번째 요거 4보다 커야 된다 하니까 요렇게 될 거야. 그리고 요거는 어떻게 돼? 5보다 크다라고 하니까 또 요렇게 되는 거야. 공통 부분은 여기에 존재하니까 비로소 x가 5보다 크다라는 게 답이 되는군 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 경우와 여기 경우, 여기 경우, 여기 경우 모두 다 합친 영역이 내가 구하는 영역이라고 했었지,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수직선 나타내면 돼.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와 해가 없다라니까 색칠할 게 없지, 그지? 그리고 5보다 큰 범위. 이 모두를 포함해야 되니까 여기와 여기를 다 포함하는 거야. 따라서 답은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고 또는 x가 5보다는 커 라고 답을 적어줘야 돼. 그냥 문제가 조금 어렵기는 한데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연습을 좀 많이 해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가 될 거다라는 거야. 됐지? 자, 이제 마지막 문제 4번이야. 3번에서 좀 설명이 길어져가지고 4번 문제 얼른 풀어보자. 자, 1번 문제 한번 읽어보면 위에 있는 이 상황 지금 볼링핀의 무게가 1300g 이상 1600g 이하인 것을 합격품으로 인정을 하고 있대. 근데 합격품의 무게를 지금 주어진 형태 절대값 x-a는 b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꼴로 한번 나타내봐 라는 거야.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하냐면 첫 번째 거 x-a 절대값은 6이 아니고 b지. b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식을 절대값이 없는 표현으로 한번 표현해보자라는 거야. 쌤이 동치라는 표현을 가르쳐 줬었으니까 이렇게 쓸게. 그러면 절대값을 풀어내는 거 특히나 이렇게 나와 있지. 요렇게 나와 있을 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된다라고 했었냐면 x-a를 기준으로 b와 마이너스를 붙인 마이너스 b 사이에 존재한다라고 써야 된다고 했지. 양변에 똑같이 a를 다 더해주면 a-b x a 플러스 b라는 식을 찾아낼 수가 있어. 이 모든 식은 다 수학적으로 동치, 똑같은 뜻을 나타낸다 라는 거야. 근데 지금 합격품인 것을 x라고 한다라고 하면 지금 요 녀석, 요 식 표현이 요 녀석의 식 표현이 1300보다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고 1600보다 이하니까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 따라서 얘가 얼마가 돼야 돼? 1300. 얘가 얼마가 돼야 돼? 1600. 이렇게 돼야 된다. 즉 요거를 연립방정식으로 써보면
이렇게 되니까 두 식을 연립해서 A와 B를 각각 구해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럼 2A는 2,900. 따라서 A는 1,450 이렇게 나오네. 그럼 B는 얼마 나오는 거야? B는 얼마 나오지? B는 150 이렇게 나오는 거 맞냐? 그지? 따라서 요 왼쪽에 있는 꼴로 나타내 보라 했으니까 어떻게 쓰면 돼? x-1450 작거나 같아. 뭐보다? 150보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라는 거지. 자,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풀 수 있는 거 아니냐? 절대값 x-a 이렇게 돼 있고 b보다 크다라고 표현한다. 뭐를? 불합격인 볼링핀의 무게를. 그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동치식을 찾아내는 거야. x-a. 근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풀어내야 되는지 너희들이 기억하면서 문제를 접해야 되겠지? x-a 절대값을 푸는 대신 b보다 크다 또는 x-a가 뭐보다 작아야 돼. 마이너스 붙인 것보다. 그지? 그럼 요거 다시 정리하면 x는 a 플러스 b보다 또는 계속 쌤이 OR을 쓰네. a 마이너스 b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것이 되고 이게 지금 합격품이었잖아. 근데 불합격품을 x라고 두는 거기 때문에 불합격품은 결국 뭐가 돼야 돼? x는 1300보다 작고 또는 x가 1600보다 더 무게가 많이 나가면 불합격품인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얼마인 거야? 1600이 되는 거고 여기가 결국엔 1300이 되는 거. 그러고 보니 어때? 이 식 자체가 뭐야? 이 식 자체가 여기 있네. 따라서 이거를 연립해서 푼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결국엔 똑같이 A와 B가 나올 거고 답을 적어보면 X 빼기 1450 그리고 150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군 하는 걸 찾을 수 있는. 됐지? 수학에 눈이 번쩍 떠졌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